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재교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신동이라고 합니다. 우수하고 똑똑한 아이들 우리가 한번 잘 키워보도록 서로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월드 클래스 과학 영재들이 어릴 때 보였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월드 클래스 과학자,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 과학 영재들이죠. 한국에도요 과학 영재 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월드 클래스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월드 클래스 수준의 과학자, 즉 과학 분야에 노벨상 수상했던 사람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죠. 그런 아주 한계가 아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월드 클래스의 과학 영재들, 월드 클래스 과학자들이 어릴 때 어떤 그런 특징들을 보였는지를 제가 한번 쭉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월드 클래스 과학자 정말 필요하죠? 노벨상이 매년 나오고요. 정말 훌륭한 과학자 우리나라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물과 환경에 대한 관찰의 질적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에요. 사물과 환경에 대한, 어릴 때 아주 유아기죠. 유아기에 그 사물과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은요 관찰을 한다 이렇게 흔히들 말해요. 부모님들 보면은 우리 아이는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요. 뭐를 정말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열심히 어떤 사물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지만 거기서 뭐를 들여다보고 있나요? 겉모양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겉모양 이면의 어떤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엄마들이 확인이 된다면 자꾸 그 관찰하는 방법을 고쳐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찰의 질적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사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물론 관심이 다 높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난히 관심이 높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관심이 바로 사물의 질적인 차이, 그러니까 A라는 사물과 B라는 사물이 어떻게 다른지, 다람쥐와 토끼가 어떻게 다른지, 사과와 배가 어떻게 다른지, 고등어와 삼치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유심하게 관찰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흥미가 대단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달랐다. 그냥 우리는 아주 아이가요 사물에 대해서 집중을 잘해요. 집중을 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집중을 통해서 사고의 어떤 변화, 사고의 어떤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높아요.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날씨, 과학에 관한 얘기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과학의 연구 대상이죠. 그 다음에 바람, 태풍, 전부 과학의 그 영역이죠. 우리는 생활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둘러싸게 된 모든 환경 자체가 사실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냥 과학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험실에 앉아서 실험을 많이 하는 사람을 과학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도 있고요, 화학도 있고요, 생물도 있고요. 모든 분야가 다 과학이죠. 더 나아가서는 지구과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다 자연과학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에 관한 관심, 그리고 이 환경에서의 변화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월드 클래스의 과학 영재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유아기, 초등학교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어떤 특징들을 보였어요. 두 번째는요, 이런 특징을 보였는데요. 생활 속 과학 지식을 축적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있는 과학 지식.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생활 속에서의 과학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건데요. 이런 생활 속에 있는 과학적 지식을 아주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축적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 축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지식은요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잘 쌓아나가야 돼요. 이 지식이 없이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과학 관련된 지식이. 어릴 때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얻는 그런 과학 지식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생활 속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상상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얻게 되겠지만 어릴 때는 생활 속의 과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잘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과학 지식에는요, 수평적인 지식과 수직적인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수평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는 것이죠. 넓게. 물리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생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는요, 폭넓게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물리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물리만 알고, 내가 화학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화학만 해서는 안 되고요. 화학도, 생물도, 지구과학도 이런 것들을 고르게 넓게 어릴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직적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수직적. 사실 수평적인 지식은 깊이가 낮지요. 그러나 수직적인 지식은 깊이가 있는 것이죠. 학문의 깊이. 특히 말해서 역사적으로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만유인력이라는 것. 인력이라는 것. 만유인력이 뭐예요? 중력이잖아요. 중력. 이 중력.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그 뉴턴이라는 과학자에 관해서 또 이러이러한 생각, 나는 그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 라고 해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상대성 이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뭐 가정으로 했던 것들, 가성,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스티븐 호킹 박사가 또 증명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또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월드 클래스 그런 과학 영재들은 이렇게 생활 속 과학 지식을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부모님들이 알고 정말 우리 아이가 과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런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두 개의 책을 읽고 우리 아이가 과학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꼼꼼하게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이런 겁니다.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큰 그림. 여러분들 빅픽처라고 그러잖아요. 빅픽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단순하게 굉장히 아주 마이크로하게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매크로하게 큰 그림을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과학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체계, 학문의 체계. 예를 들면은 나중에 뭐 물리에 관심이 있다. 그다음에 생물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지금 현재의 발달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과학의 흐름과 경향, 과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변화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가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종합적 사고죠. 종합적인 생각이 굉장히 필요하다.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큰 그림 속에는 창의적인 생각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봐야 지금 어떤 학문 분야, 과학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빠져 있고 어떤 부분이 더 많이 연구되고 있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바로 보통의 사람들,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하지 못한 생각을 거기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월드 클래스 과학 영재들, 월드 클래스의 그런 과학 영재들이 어릴 때 보였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사물과 환경에 대한 관찰의 질적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죠. 질적인 차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차이를 많이 발견했다. 둘째는 생활 속 과학 지식을 많이 축적했다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과학 지식들을 축적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큰 그림, 빅픽처를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생각들이 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시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훌륭한 과학자가 될 때까지, 월드 클래스의 그런 과학자, 이런 아주 훌륭한 위대한 그런 과학자가 될 때까지 부모님들이 어릴 때 특징들을 보이면,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보이면 적극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